오늘 자를 스타일은 남자 단발머리 스타일입니다. 남자 단발머리는 보통 남자분들이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그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머리는 류승범이 했던 그 예수머리. 누구나 다 길러보고 싶어하는, 기른다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 그냥 멋있게 보이는 그런 단발머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의 단발머리는 많지만 남자들의 단발머리는 여자 머리 같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실제 모델의 남자 단발머리를 어떻게 자르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자보다는 골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머리 자체가. 사실 이런 남자들의 단발머리는 여자들 같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슬릭하고 윤기나게 떨어지는 그런 머리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레이어와 질감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야성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익스터널 라인의 윤곽선은 무겁게 유지하면서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어버 섹션에 있는 이 머리들의 질감이 살 수 있도록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모발을 섹션을 나누겠습니다. 정확한 스퀘어 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강한 윤곽선으로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쉐입 자체가 스퀘어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라운드로 굴려지게 되면 굉장히 뒷머리만 길게 빠져 보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백포인트에서 고개가 숙여진 만큼의 기울어진 다이고널 섹션으로 나누고, 실제로는 거의 호리존탈에 가까운 섹션입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살짝 다이고널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정확하게 센터 라인의 백포인트에 있는 부분과 나의 바디 포지션은 평행하게 맞춰준 상태에서 센터 라인의 좌우 1cm, 2cm 폭에 있는 머리를 먼저 커트합니다. 자, 굵은 빗살을 이용해서 텐션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이때 첫 번째 가이드가 너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리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머리 길이가 길게 빠져서 층이 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곽선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상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빗질해서 끝에 와서 누른 상태에서 끝머리를 잡아서 커트합니다. 이때는 45도 포인팅 커트로 윤곽선을 러프하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단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못 잘려서 자연스럽게 층이 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끝선을 러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섹션과 동일하게 빗이 들어가고 수직으로 빗질을 한 상태에서 바디 포지션을 이동시키지 말고, 빗은 두상이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둥글려져 있는 것만큼 빗을 다시 스퀘어 라인으로 틀어서 머리를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프 사이드 라인에 있는 머리 길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길게 빼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스퀘어 라인이 아니고 트라이앵글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커트해 줍니다. 반대쪽도 빗만 틀어줍니다. 그때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엘리베이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좌우의 길이를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라인의 윤곽선을 만들어 줍니다. 평행한 섹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그 중간 지점까지 섹션을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바디 포지션은 그대로 고정시키면서 계속 커트를 진행합니다. 굵은 빗살로 두피에 밀착시켜서 끝에 와서 포인팅으로 커트해 줍니다. 두상의 굴곡에 맞춰서 빗질하고
빗을 틀어서 커트. 좌우의 길이를 체크해 봅니다. 자, 포인팅 커트는 정확하게 45도로 정확하게 90도잖아요. 45도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톱니를 만들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상이 위쪽으로 굴려지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크라운에 있는 머리를 빼고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크라운에서부터는 위쪽으로 굴려지는 부분 그대로 가고 사이드까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두상이 이제 굴려지기 아까 여기 있는 머리까지 잘랐잖아요. 그 위쪽으로 굴려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세운 상태에서 두상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 여기 이 지점 기준으로 또 위쪽으로 굴려지거든요.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까지 섹션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머리는 그냥 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잘랐던 가이드를 보고 굵은 빗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빗질하고 45도 포인팅 커트로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이드에서 백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기준이 되는 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 포인트가 앞과 뒤를 나누어주는 섹션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프에 있는 모발이 있지만 사이드에 있는 모발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량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의 윤곽선의 무게감도 느낌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것도 감안해서 커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이드에 이 비율 있죠. 여기에 있는 넓이와 여기에 있는 넓이를 같게 만들어주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건 지금 그래서 보면서 측면에 서서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비율과 여기에 있는 비율로 앞과 뒤를 나눠주면 되겠죠. 보통은 이어 백 포인트가 맞아요. 이어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폭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앞과 뒤를 나누는 섹션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모델의 뒤에 서서 정확하게 커트, 몸은 이동시키지 말고 라인을 지금같이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빗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커팅 앵글은 지금같이 스퀘어 라인으로 당겨서 얘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두상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얘 있는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몸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라운드가 됩니다.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자 커트와 여자 커트의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보고 앞과 뒤를 나눠지는 섹션이 이 끝선 있죠? 얘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그 부분에 있는 머리까지 커트 해줍니다. 자, 이때도 몸은 그대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백에서 잘랐던 이 모발이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머리가 되겠죠. 자, 이 기준으로 다시 몸을 이동시켜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때는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머리 있습니다. 이 머리가 이 두상이 가슴과 평행한 위치에 서서 뒤에 잘랐던 그 가이드 있잖아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이드를 살짝 눌러주고 얘 라인을 커트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앞쪽을 살짝 길게 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커트 해줍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자, 다음 오버 섹션에 있는 머리를 다 내려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굴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굴려지는 두상과 모발이 흐르는 모류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빗질 해줍니다. 특히 사이드 부분, 앞과 뒤를 나누는 섹션의 앞쪽 사이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제껴놓고 크라운에 있는 이 머리가 가장
두상의 굴곡과 모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흐름을 파악해서 빗질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빗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빗을 지금같이 잡아서 두상의 흐름에 맞춰서 피보팅으로 빗질이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이때 빗을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상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빗질해 줍니다. 자, 이렇게 빗질하면 두상의 굴곡에 따라 다 빗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빗질해 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위쪽은 이미 빗질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바디 포지션을 백에 위치시키고 굵은 빗살만 이용해서 얘 포인팅으로 그냥 그대로 커트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빗이 두상이 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대로 빗질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틀었죠, 빗을. 스퀘어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틀어서 스퀘어 라인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박시하게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테크닉을 이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이드로 진행하는데, 사이드는 그냥 그대로 빗질합니다. 두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지면과 수직으로 떨어지게 빗질해 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머리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빗질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머리는 층이 좀 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삐져나온 머리들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바디 포지션 지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완전히 측면에 서서 아래쪽에 잘랐던 머리를 보고 포인팅으로 가볍게 커트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커트합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스퀘어 라인의 커트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자른 상태에서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이 없는 단발머리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층을 내줘야 되는데, 층은 익스터널 라인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 오버섹션에 인터널에 있는 무게감을 제거해 줌으로써 모발의 흐름과 혹은 가벼움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의 표면에 뉘앙스와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레이어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레이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가 항상 나누는 섹션이 있잖아요. 탑에서 수평, 사이드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45도 선, 언더와 오버로 나눠지는 그 섹션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 레이어가 날 거예요. 보면 아래쪽은, 네, 맞습니다. 레이어 내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머리들만 레이어가 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레이어를 한번 내볼게요. 앞과 뒤를 나누는 섹션으로 분리를 하고, 센터 라인에 있는 머리 먼저 들어서 이 두상 들어서 탑과 백에 45도 여기쯤 되겠죠? 여기 있는 머리, 여기 아래쪽은, 자, 보이죠? 여기 다 원능수로 머리가 잘려 있으니까 머리가 점점점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머리에서부터 만약에 층이 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머리가 가이드가 돼서 여기서 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층이 굉장히 많이 나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떨어지는 답답한 느낌은 좀 많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더 떨어뜨려서 더 남겨놓고 더 위쪽에 있는 머리만 층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층을 낸다면, 아, 층의 높이가 낮아지겠네. 그러면 디자인이 가능하겠네. 모발 숱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혹은 모발 숱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만 층을 줄까를 결정할 수 있겠죠. 저는 표면의 뉘앙스만 줄 거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에 정확하게 45도로 들어가는 언더 오버 나눠지는 그 섹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그 45도를 그대로 그 부분만 들어서, 가이드가 있으니까 얘만 레이어 줄 거예요. 정확하게 두상에서 90도. 그러면 지금 층 났죠.
이 보이죠? 이만큼. 근데 원랭스 무겁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 섹션은 이전 가이드를 기준으로 피벗으로 섹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랐던 머리 한번 볼까요? 두상에서 90도로 들어서 여기 있는데 보이죠? 가이드. 얘만 자릅니다. 자, 판넬의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컷 앵글에 넣기 위해서 텐션을 풀었습니다. 자, 온 베이스로 다시 잘라줍니다. 온 베이스로 커트. 물론 사이드로 넘어갈 때는 살짝 뒤로 디렉션을 시켜서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쪽은 버티컬로 뒤에 잘랐던 가이드로 커트 해줍니다. 그대로 버티컬 전 섹션으로 살짝 디렉션 해서 커트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머리만 층이 나고 여기는 다 층이 없는 원랭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합니다. 자, 바디 포지션은 좌우가 대칭으로 디렉션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백에 서서 커트 해줍니다. 특히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자르는 거. 몸의 위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판넬은 내 몸 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민다고 해도, 밀어서 자른다고 해도 몸의 위치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 길이는 조금 짧아지고 여기 있는 머리는 살짝 길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백에 서서 당겨서 잘라라.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판넬이 정확하게 두상에서 90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에 있는 머리, 방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잘랐으니까 이렇게 코너가 생기겠죠. 그 생기는 코너는 백에서 서서 이쪽을 이렇게 들어서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머리를 길이를 자르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긴 머리 할 때 여기 있는 앞머리가 굉장히 많이 처져 보이면 여기가 굉장히 플랫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스퀘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굴곡진 이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볼륨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볼륨을 살리려면 당연히 머리 길이는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어떻게 자르냐면 탑 포인트에서 빗이 올려진 탑 포인트에서 앞쪽 1, 2cm를 기준으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모발이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이 머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머리들은 필요 없으니까 길이를 일단 넘겨 놓을게요.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데 사람의 모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정도로도 다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그걸 기준으로 다시 모양을 다시 잡을 거예요. 작게 잡아서 이렇게 떨어지네. 요거 확인해서 여기 있는 머리의 앞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2, 3cm 폭, 얘로 먼저 가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가이드는 어떻게 자를까? 입술선에서 자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사이드 얼굴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머리들을 정리할 거예요. 이때는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를 자를 거냐면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 있는 이 머리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얘 라인을 한 번에 가지고 와서 그냥 머리를 툭 잘라주면 여기 있는 쪽이 햄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머리를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햄 라인의 모발 밀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섹션은 조금 더 가지고 와도 괜찮겠네요.
머리가 어떻게 떨어지냐를 보고 떨어지는 방향대로 빗질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틀어서 빗질해 줄 거예요. 떨어뜨려서 틀어서 이렇게 빗질. 그래서 여기는 포인팅으로 길어지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이드를 보고 다시 조금 자를 게 정리할 게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 있는 머리까지 연결시켜 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나머지 머리들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대로 그대로 떨어뜨려서 여기 있는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머리는 이렇게 떨어질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이렇게 무겁게 나와 있는 이 머리들은 틴닝으로 자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레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들어서 여기 코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코너를 제거해 줌으로써 여기가 무겁고 답답하게 보이는 그 느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무거움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커트가 끝난 상태에서 머리를 일단 말릴게요. 자, 지금은 블론드 커트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답답하고 이 무거운 느낌은 없애면서 강한 느낌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베블링 테크닉으로 머리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커팅 섹션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섹션은 거의 호리존탈에 가깝게 다이고널 섹션으로 나눠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지금같이 위에 있는 머리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머리가 원랭스니까 층이 없잖아요.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같이 빗질을 이쪽으로 끝까지 빗질을 해서 여기 머리 있죠. 자릅니다. 1cm를. 여기 아웃라인 제일 끝에 있는 머리가 잘리면 안 되겠죠. 그 아웃라인을 자르지 않게끔 신경 쓰면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층이 나 있어. 오른쪽에 있는 머리도 자, 지금같이 아웃핑거로 들어서 여기가 아웃라인이니까 여기만 자르지 않고 1cm 정도만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2cm 정도 폭으로, 물론 모량에 따라서 사람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나, 둘, 세 개 섹션만 레이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디스커넥션인 거죠. 그 디스커넥션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2cm 섹션으로 나눠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잡아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서 옆 백포인트에 있는 머리가 잘리지 않게만 유지하고 나머지 머리들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한 섹션을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서 커트 해줍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들어서 커트. 자, 이렇게 잘라 놓으면 사실 원랭스 이 느낌이, 답답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쪽은 어차피 층이 또 나 있잖아요. 그걸 안 잘라도 돼. 자, 지금 보시면 아까 그렇게 막 뭉툭하게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파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파마기에 있던 그 덥수룩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씩 안으로 들어가게끔 머리가 만들어져서 스트롱한 느낌을 살리면서 답답하고 무거워 보이는 그 느낌을 살짝 걷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감은 네이프 구역, 그리고 미들존, 그리고 탑,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버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저는 조금 더 플랫한 느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네이프는 레이어 테크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은 3분의 1부터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라인, 아웃라인, 제일 표면에 있는 머리들은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묶었을 때 보통은 여기가 잔머리들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뭐 남자라고 머리 안 묶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묶을 수도 있죠. 지금 사용하는 틴닝은 30% 미만으로 잘려지는 틴닝을 이용해서 모근 쪽에 3분의 1 뿌리 쪽에 2번씩
커트합니다. 자, 미들존은 뒤통수가 플랫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살아 보이게 하려면 뿌리 쪽을 짧게 자른다고 그 머리가 서서 뭐 볼륨이 사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상대적인 모량을 조절해서 많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잡아서 저는 중간, 미들존은 중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듀에이션,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네이프가 없기 때문에 미들과 오버만 나눠주면 되겠죠. 미들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레듀에이션으로 중간에 들어갈게요. 오버는 끝머리 3분의 1만.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양감은 조절하고 여기에 슬라이싱 테크닉을 이용해서 질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질감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존에 있는 모발을 질감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마찬가지 그레듀에이션으로 점점 지금같이 잘하시면 이거 어떻게 점 이게 그레듀에이션이에요. 점, 그 다음 바깥, 그 다음 바깥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잘라줌으로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점. 오버 섹션에 있는 머리들은 끝머리 쪽으로만 들어갈 건데 그래도 무게감 뿐만이 아니고 질감까지 그리고 흐름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머리를 안 꽂고 다닐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꽂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꽂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머리가 그대로 떨어지죠. 혹은 얘를 다 같이 이렇게 꽂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다른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머리들은 사실 스타일링 안 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가 살아 있어야죠. 커트만으로 이런 흐름과 질감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보이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묶기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묶을 때 크라운 부분으로 끌어당겨서 머리를 묶어줍니다. 이때 그냥 머리를 다 잡아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이 크라운 부분에 모아줍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다시 가져와서 모아줄 거예요. 다 같이 잡습니다. 또 한쪽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잡아줍니다. 떨어진 머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돼요. 반대쪽도 끌어와서 잡아줍니다. 얘 다시 잡아줄게요.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잡아줍니다. 얘도 잡아주고 반대쪽도 다시 끌어와서 잡아주고 또 반대쪽도 끌어와서 잡아주고 잡을 수 있는 머리를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홈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처지지 않게만 묶어주면 돼요.